한 주의 화재 판결 사건을 보고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N번방에 가입한 기자 의혹이네요. 네, N번방 진짜 이제는 조금 지겹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매일매일 이런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현직 기자죠. 예. MBC 기자가 이 박사방에 가입을 하려고 예. 현금 70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가상화폐로 70만 원을 그 조주빈한테 입금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현재 네. 경찰에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추적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계좌 그렇죠. 까보니까 네. 누군가가 입금된 사람 다 확인을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BC 기자였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N번방 유료 가입 회원을 경찰에서 한 70명 정도 신원을 확보를 했고요. 예. 가상화폐 계좌들을 이제 추적을 해서 신원을 확보를 했고, 그 중에 한 40명 정도가 현재 입건이 됐는데, MBC 현직 기자가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 뭐 MBC하고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네. 한다 그러는데 이건 경찰이 하는 거예요? 검찰이 아니라? 네, 현재 이제 경찰에서 이런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기자가 이제 사내 1차 조사가 열렸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취재 목적으로 돈을 송금을 한 거고, 예. 송금 이후에 또 그 조주빈 측에서 신분증으로 신분을 이제 증명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하지 못해서 그 방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MBC 측은 이제 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을 이제 대기 발령 조치를 냈고, 또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본 의혹과 관련해서 뭐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일단 석연치가 않아요. 본인은 그렇게 취재 목적이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기자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무슨 뭔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개인 돈 예. 뭐 1, 2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 정도면은 좀 상부에 보고를 안 해도 그냥 개인 돈으로 일단 쓰고 나중에 보고를 하나요? 그런 기자가 있으면은 일단 상을 줘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네.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네. 열심히 취재를 한다라고 하면 상을 줘야죠. 근데 그런 기자는 없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뭐 언론계에 있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고요. 한 뭐 10,000원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보고하기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70만 원 정도 되고 저렇게 약간 리스크가 있는 취재를 네. 회사한테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네. 알 수 없죠. 뭐 MBC가 지난해 적자가 1,000억 원이었거든요. 회사의 적자를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개인 돈이라도 박아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요만큼의 충정의 발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뭐 그거는 진상조사를 이제 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부 인사로. 네, 이번에. 외부 인사가 현재 그 이수정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이제 포함한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거 보면서 저희가 차차 또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범죄라는 걸로, 그러니까 회사에 보고 없이 만약에 음란물을 보려고, 그러니까 성착취 동영상을 보려고 가입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게 어떤 처벌을 지금 받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저번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죠. 예. 이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 조주빈과 같이 동급으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순히 보기만 했으니까 뭐 수지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금을 내고 입장을 한 분들은 보통 이 아동 그런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게 방조, 그러니까 격려를 한 거잖아요. 그 주범들을. 그렇기 때문에 방조범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법조계의 강력한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양형
양형을 고려를 할 때 아동 성범죄 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형을 높게 설정을 하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서 평소보다는 높게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단순 가입은 일단 처벌이 안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현재 단순 가입만으로는 처벌을 못 하고요. 유료 회원도 그냥 돈을 그러니까 일부 내고 그러니까 너무 거액이 아니고 단순히 얼마 내고 보는 것만으로는 텔레그램의 그런 프로그램 특성상 보기만 해도 지금 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시청을 한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거금을 주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사건이 밝혀진 바로는 거금을 주면 그런 자기의 기호에 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주범들과 거의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범죄단체 조직죄? 요거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이제 적용이 되는 문제라면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 죄. 그러니까 아청법에 보면 이건 무기징역까지도 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처벌이 될 것인데 만약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인 교사 내지는 방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주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이 되거나 아니면 방조범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범의 형보다는 2분의 1 감경된 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해외나 국내?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었죠.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 버닝썬 사태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언론인 단톡방 사건 아마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도 이런 성폭력 범죄 영상물이 서로 링크들이 공유가 되고 그에 대한 뭐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이 있어서 굉장히 언론에 많이 문제가 나고 이랬었는데요. 사실상 그 범죄자들이죠. 그 범죄자들 관련해서는 한 12명만 현재 그러니까 12명만 입건이 됐었고,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걸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약간 분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뭐 아직 뭐 전제 조건이 뭐 취재를 목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제 그 취재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취재 목적이 아니었으면 그건 일반 지금 박사방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이랑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로 봐야 되는 거고 피해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죠. 자, 전두환 씨 1년 만에 광주에 법정에 섰어요. 그동안 계속 몸이 아프다, 뭐 거동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나왔는데 자, 활동을 잘 하고 다니는 걸로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런 게 좀 여러 거 뭐 드러나면서 법원에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불출석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공판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제 재판부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했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출석을 했죠. 그런데 뭐 이제 재판부에다가 또 전두환 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번 재판에만 좀 출석을 하고 향후 재판에는 뭐 또 그런 불출석을 허가해 달라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서를 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는 오랜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재판이 뭐 때문에 나갔는지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사자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펴냈어요. 맞아요. 회고록을 펴냈는데 거기에 이제 5.18 민주항쟁 운동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었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 조비오 신부, 그러니까 이분이 그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증언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행위는 없었고,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헬기 사격이 없었고 이런 주장을 한 그 고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 그리고 5.18 관련된 단체들에서 전두환 씨를 대상으로 그런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정신적인 뭐 명예가 훼손됐고 5.18 운동이 이제 불명예스러워졌다라는 점을 들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또 관련해서 그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 그러니까 민사재판이랑 현재 형사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민사재판, 그러니까 위자료,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 당시 1심 판결을 보면은 헬기 사격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 그러니까 조카 측에게 이제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한 판결이 있었는데 예. 이 1심 법원에 대해서 전두환 씨 측은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어제 열린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그 사자 명예훼손죄 관련된 건데요. 예. 이 사자 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해서 훼손을 해야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허위 사실이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예.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봤다고 했어야지 이게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 재판에서도 이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는 여러 차례 뭐 네. 언론 보도도 나오고 사실은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었으니까 어제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증인이나 이제 증언을 하러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번 재판에서도 그런 증인들은 나왔었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당사자 신문이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을 이제 재판부에서 신문을 했는데 예. 이제 전두환 씨 측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그런 헬기 사격수나 뭐 중위나 대위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계속 졸았다면서요, 전두환 씨가. 네, 재판이 좀 이제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뭐 고령이시고 또 멀리서 오셨으니까 피곤하셨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거가 이제 그럼 언제 결론이 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또 그러니까 공판이 재개가 돼서 이제 예.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이게 언제 끝날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재판 과정을 진행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 이렇게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 제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마 증인 신문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쌍방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전두환 씨는 계속 광주 법정에 계속 이제 출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불출석을 인정을 법원이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이 이번에 불출석 허가를 했다가 취소한 사유는 이번에 공판이 재개가 되면서 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렇게 피고인을 불러 신문을 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했으니까 만약에 또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이 사자 명예훼손죄가 그렇게 법정형이 높은 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출석 허가 사유를 판단을 할 때 법정형이 중한지 중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자 명예훼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찌됐든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계속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앞으로는 법원이 불출석을 다시 허가해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징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징금 이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은 게 얼마인가요, 도대체 지금?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1,000억이 남았어. 얼마였죠, 전체 금액이? 2,205억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은 아마 1997년 정도에 이게 확정이 된 추징금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반 정도가 이제 회수가 된 거죠. 근데 이 회수 관련해서는 보통 이게 추징을 하는데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원래 몇 년이 지나면 추징을 못하고 하는데 예. 특별법이 또 통과가 돼서 이렇게 그 추징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났고요. 예. 원칙적으로 범죄자한테만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가족에까지 현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가족들, 특히 아들 관련해서 아들의 사업체 관련해서도 한 25억 정도가 현재 추징이 됐는데요. 예. 지금 그 전 씨의 그런 땅들, 부동산들, 그리고 연희동 집 같은 예. 경우도 현재 소송 중이에요.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추징이 된다고 하면 한 100억 정도가 더 추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한 900억 정도가 남아요. 아, 속 터지네요, 진짜. 남아요. 그리고 이 예. 추징 관련해서는 아마도 내야 되는 사람, 예. 전두환 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마 추징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도 그 전두환 씨 명의가 아니라 그 며느리하고 이순자 씨 명의로 네.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전두환 씨가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를 가지고 또 법원에서 지금 막 뭐 다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51억에 낙찰이 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이순자 씨가 이거는 나의 재산이다, 전두환 씨 재산이 아니다라는 현재 소송을 걸어서 아직도 네. 이것도 소송에 계속 중입니다. 참, 법을 잘 알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범법자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전두환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사셔가지고. 많이 거두시려고요? 예, 끝까지 단 1원이라도 그 통장에 남은 29만 원이라도 끝까지 추징을 해가지고 좀, 최대한 우리의 그 광주의 아픔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는 없어도 돈이라도 좀 벌금이라도 추징금이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조는 거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괘씸죄로 좀 양형이 올라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 양형 기준에서 재판에서 졸았느냐 졸지 않았느냐 이런 거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피고인이 증거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거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중 요소나 아니면 감경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재판정에서 좋은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솔직히. 전두환 씨가 처음인데 정말 뻔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법한 언니 조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